손 대지 마세요. 냄새 나잖아요, 비누 냄새. 서유라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클럽하우스 로비를 울렸다. 순식간에 모든 시선이 그녀와 맞은편의 노년 여성에게 쏠렸다. 윤정이는 청소복 차림으로 걸레를 들고 있었다. 그녀의 손끝엔 세제 거품이 묻어 있었고 무릎 아래엔 닦던 물기가 번들거렸다. 정희는 당황한 듯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닦아드리죠. 하지만 유라는 비웃음을 터뜨리며 그 손을 세게 쳐냈다. 필요 없어요. 이게 얼마짜린데 당신이 책임질 수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누군가를 밟아 누르는 듯 날카로웠다. 주변의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움직이지 못했다. 정희는 고개를 숙인 채 잠시 숨을 골랐다. 유라는 한 발짝 더 다가와 정희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늙은 게 청소나 하니까 세상 만만해 보이죠? 사람 구실하려면 냄새부터 좀 빼고 다녀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녀의 손이 날아갔다. 짝! 맑은 소리가 공기를 갈랐다. 정희의 얼굴이 한쪽으로 돌아갔다. 바닥에 있던 걸레가 미끄러져 천천히 넘어졌다. 순간 로비 전체가 얼어붙었다. 커피잔을 들던 손님이 잔을 떨어뜨렸고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다. 유라는 여전히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다.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이건 기본 예의잖아요. 정희는 아무 대답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눈빛은 잔잔했지만 그 안엔 깊은 울림이 있었다. 그때 멀리서 한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모두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최 부장이 숨을 몰아쉬며 달려와 정희 앞에 서더니 허리를 숙였다. 회장님, 이런 데서 직접 일하시면 안 됩니다. 유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회 회장님이요. 그녀의 손이 떨리며 가방을 떨어뜨렸다. 준호는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입술이 굳게 닫혀 있었다. 정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엔 분노도 치욕도 없었다. 대신 오랜 세월의 단단한 품격이 배어 있었다. 아가씨, 이제 알겠죠? 유라는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희는 장갑을 벗어 손에 쥐었다. 무릎은 내가 꿇는 게 아니라 당신이 배워야 할 거예요. 그 말에 로비 전체가 다시 정적에 잠겼다. 유라는 숨을 고르며 뒤로 물러섰고 직원들은 감히 시선을 들지 못했다. 정희는 조용히 걸레를 주워들고 다시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느리지만 단단했다. 주변의 공기가 한결 무거워졌다. 햇살이 로비 유리창을 스치며 바닥의 물기를 반사했다. 그 빛 속에서 정희의 얼굴은 평온했다.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오늘 일은 여기까지로 합시다. 짧은 한마디 뒤에 정희는 장갑을 벗어들고 조용히 뒤돌아섰다. 유라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의 카메라 셔터가 찰칵하고 울렸다. 그 소리가 앞으로 일어날 모든 파문의 시작이었다. 서유라는 굳은 채로 서 있었다. 손끝이 파르르 떨렸고 입술은 말라붙어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이 모욕하던 여자가 골프장의 회장이라니 믿기지 않았다. 직원들은 숨을 죽인 채 서로의 얼굴을 쳐다봤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최 부장이 허리를 숙인 채 다시 물었다. 정희는 천천히 손수건으로 뺨을 닦고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다만 오늘은 공기가 조금 탁하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그 말 한마디에 현장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유라는 숨을 헐떡이며 고개를 숙였다.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희는 그녀를 바라봤다. 눈빛은 차가웠지만 분노보단 실망이 깃들어 있었다.
모를 수 있죠. 하지만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한 번쯤은 생각했어야 했어요. 그녀는 천천히 걸어가 청소 도구를 정리했다. 이 일은 따로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다만 오늘은 배우는 날로 하세요. 그녀의 담담한 목소리에 유라는 몸을 움찔했다. 직원들은 그제야 눈을 내리깔았다. 그날 로비에는 숨소리조차 크게 들리지 않았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어머니에게 다가갔다. 어머니 이런 일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정희는 그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넌 몰라도 됐어. 사람의 얼굴은 겉으로만 보는 게 아니니까. 그녀의 말에 준호의 눈빛이 흔들렸다. 유라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두 손을 모은 채 무릎이라도 꿇을 듯 망설였다. 그러나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에요.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녀는 직원들에게 조용히 손짓하며 자리를 떠났다. 정희가 떠나자 주변의 웅성거림이 다시 시작됐다. 진짜 회장님이셨대. 우리가 저분을 그냥 청소부로만 봤다니. 직원들의 속삭임이 퍼져나갔다. 유라는 손끝으로 자신의 뺨을 쓸었다. 아직도 화끈거렸다. 그녀는 벽에 기대며 낮게 중얼거렸다. 설마 저 여자가 진짜 주인이라니. 그녀의 눈에는 분노와 굴욕이 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의 휴대폰 카메라에 찍힌 영상이 온라인에 올라가기 시작했다. 그날 저녁 골프장 로비에서 찍힌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청소부 뺨을 때린 재벌가 예비 며느리. 제목이 붙은 짧은 영상은 하루 만에 수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다. 댓글창에는 욕설과 비난이 쏟아졌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한 죗값이다. 그 청소부가 진짜 회장이라잖아. 세상은 이미 윤정희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 유라는 휴대폰 화면을 던지며 소리를 질렀다. 이게 다 그 여자 때문이야. 화장대 위에 향수병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방 안은 짙은 향과 분노로 가득 찼다. 그녀는 서둘러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당신 어머니가 일부러 이랬어요. 나 망하게 만들려고 작정한 거야. 하지만 준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유라 씨 어머니가 그런 분이 아니야. 당신은 모르잖아. 그 여자는 내 체면을 짓밟았어. 유라는 울먹이며 소리를 질렀다. 준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쉬었다. 하루 종일 그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뺨을 맞은 어머니의 표정은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었다. 그는 소파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내가 왜 그걸 몰랐을까? 그의 생각은 복잡하게 얽혔다. 회사 동료들은 이미 그 영상을 봤고 시선이 달라졌다. 회장님이 청소부로 일하셨다니 대단하시네요. 누군가가 농담 섞인 말로 웃었지만 준호는 웃지 못했다. 그 시각 윤정희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 불 꺼진 창가에 기대어 서류를 정리하던 그녀는 잠시 손을 멈췄다. 휴대폰 속 뉴스 기사에 자신의 얼굴이 떠 있었다. 늙은 청소부 사실은 골프장 실소유주. 그녀는 짧게 한숨을 내쉬며 화면을 껐다. 세상이 참 빠르네요. 정희의 입가엔 쓸쓸한 미소가 번졌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최 부장이 들어왔다. 회장님, 직원들이 많이 놀랐습니다. 하지만 다들 존경합니다.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존경이라니요. 전 그저 사람들의 속을 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녀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덧붙였다. 돈이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걸 보는 눈이 문제죠. 최 부장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한편 유라는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녀는 골프장 이사진 중 한 명에게 전화를 걸었다. 저 그분 이제 물러나실 때가 되지 않았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속엔 서늘한 계산이 깃들어 있었다. 그녀는 뺨 맞은 수치심을 지우기 위해
다시 권력을 붙잡으려 하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골프장 이사회실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짙은 나무 향이 배어 있는 회의실 안 윤정이가 조용히 들어섰다. 직원들은 일제히 일어나 인사를 했지만 몇몇의 시선엔 불편함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의자에 앉으며 서류 가방을 열었다. 오늘은 제 남편의 유언장을 공개하려 합니다. 정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탁자 위에 오래된 봉투가 올려졌다. 노란 봉투엔 골프장 운영권 관련이라는 글씨가 선명했다. 이사들의 표정이 급격히 굳어졌다. 유언장에는 골프장 지분의 70%가 윤정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 그 순간 모두의 얼굴에 놀라움과 긴장이 번졌다. 말도 안 됩니다. 서류가 조작된 게 아닙니까? 한 이사가 목소리를 높였다. 정희는 눈을 들어 그를 바라봤다. 조작이라 그럼 제 남편의 필체를 의심하겠다는 겁니까? 그녀의 시선은 단호했고 그 어떤 반박도 허락하지 않았다. 최 부장이 준비해온 녹취 파일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윤 회장님, 부인께서 지분 승계 절차를 마쳤습니다. 좋네. 그 사람이라면 이곳을 지킬 수 있겠지.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자 회의실 안은 정적에 휩싸였다. 몇몇 이사는 얼굴을 찡그리며 의자에 몸을 눌렀다. 정희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동안 이 골프장은 일부 사람들의 욕심으로 흐트러졌습니다. 오늘부로 저는 회장직에 복귀합니다. 탁 그녀가 서류철을 덮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 순간 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다. 유라였다. 문틈으로 회의실 안을 엿보며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지분 70% 그럼 저 여자는 진짜 주인이네. 유라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는 이미 이사 한 명과 내통하며 정희의 퇴진을 계획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뒤집혔다. 그녀는 억눌린 분노를 삼키며 중얼거렸다. 끝난 게 아니야 아직. 회의가 끝나자 정희는 조용히 일어섰다. 이사회는 해산합니다. 앞으로 이곳은 사람의 품격으로 운영될 겁니다. 그녀의 발소리가 복도에 길게 울렸다. 유라는 문 뒤에 숨어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정희가 지나가자 유라의 눈동자가 차갑게 빛났다. 품격이라 그게 돈보다 강할 줄 알아. 그녀는 주먹을 꽉 쥐며 속삭였다. 당신이 내 인생을 망쳤어. 이번엔 내가 당신 걸 가져가겠어. 박준호는 회의실 문 앞에 서 있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잦아들자 그는 조심스레 문을 열었다. 회의가 끝난 뒤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웠다. 탁자 위엔 정희의 유언장이 그대로 놓여 있었고 그 서류가 그의 시선을 붙잡았다. 아버지의 유언이라니. 그의 입술이 떨렸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어머니를 향해 조용히 말했다. 이렇게까지 하셨어야 했나요? 윤정이는 창가에 서 있었다. 햇살이 그녀의 어깨에 내려앉고 있었다. 이건 내게 남겨진 마지막 약속이야. 그 약속을 지키는 게 내 삶이었지. 그녀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준호의 마음엔 파문이 일었다. 약속이요? 그 약속 때문에 사람들을 상처 주고 계세요.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정희는 천천히 아들을 바라봤다. 상처가 아니야, 진실이야. 우린 너무 오래 거짓 속에서 살았어. 그녀의 말에 준호는 눈을 내리깔았다. 유라도 그 거짓 속에 있나요? 정희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그 아이는 욕심이 많아. 내가 그걸 모른다면 더 위험하지. 준호는 한숨을 내쉬었다. 어머니는 늘 사람을 믿지 않으세요. 아니, 준호야. 난 사람을 너무 믿었어. 그래서 잃은 게 많았지. 그녀의 목소리에 묘한 슬픔이 묻어 있었다. 그 시각 다른 곳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유라는 기자와 만나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회장이 청소부 행세를 하며 직원들을 감시한다더군요. 그녀는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사진을 건넸다. 사진에는 정희가 청소복을 입고 바닥을 닦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기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다. 흥미로운 얘기네요. 곧 기사로 나가겠죠. 유라는 입꼬리를 올렸다. 세상은 겉모습으로 판단하잖아요. 이제 그 여자의 차례예요. 다음 날 인터넷엔 기사가 올라왔다. 골프장 회장, 청소부로 위장 근무하며 직원 통제, 갑질 논란, 내부 폭로 나와.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정의를 향했다. 사무실 전화가 쉴 새 없이 울렸다. 최 부장이 급히 달려와 말했다. 회장님, 이건 누가 의도적으로 흘린 겁니다. 정희는 잠시 눈을 감았다. 이제 게임이 시작됐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엔 결심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준호는 홀로 뉴스를 바라봤다. 청소부 회장이라는 자막이 그의 가슴을 찔렀다. 그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며 중얼거렸다. 이게 다 뭐야? 밖에선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 빗소리 속에서 그의 표정엔 혼란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비 내리는 저녁, 기자회견장 앞엔 수십 대의 카메라가 줄지어 있었다. 골프장 회장 위장 근무 의혹에 열까? 기자들의 플래시가 번쩍일 때마다 윤정희의 얼굴이 차갑게 빛났다. 그녀는 단정한 회색 정장을 입고 천천히 단상으로 올랐다. 마이크 앞에 선 순간 웅성거리던 소리가 잦아들었다. 그녀의 입술이 열렸다. 먼저 저를 청소부로 기억하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 한마디에 기자들의 손이 멈췄다. 저는 지난 몇 년간 이 골프장에서 직접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단호했다. 플래시가 다시 번쩍였다. 직원 감시가 목적이셨습니까? 한 기자가 물었다. 정희는 고개를 저었다. 감시가 아니라 배움이었습니다. 사람은 높은 곳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낮은 곳에서 보게 됩니다. 그녀의 말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돈이 많아도 품격을 잃으면 청소가 필요하죠. 그걸 배우고 싶었어요. 그녀의 눈빛이 기자석을 천천히 훑었다. 그리고 저를 모욕한 한 사람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 덕분에 제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다시 배웠으니까요. 준호는 회의실 모니터 앞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가엔 미묘한 떨림이 있었다. 어머니, 그의 속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났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유라였다. 준호 씨 지금이라도 어머니 편 들 거예요. 그 여자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가졌어요. 준호는 짧게 숨을 내쉬며 말했다. 유라 씨, 그건 당신이 망친 거예요. 뭐라고요? 당신이 내 어머니를 망가뜨리려 했을 때 이미 우리 끝났어요. 유라의 손에 들린 전화기가 힘없이 떨어졌다. 그녀는 멍하니 뉴스를 바라봤다. 화면 속 정희의 얼굴엔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자막이 흘렀다. 청소부 회장, 품격이란 잃고도 미소 짓는 힘이다. 순간 유라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다. 내가 왜 이렇게 된 걸까? 기자회견이 끝나자 사람들의 반응은 달라졌다. 진짜 대단한 분이야. 그 청소부 회장님 진심이 느껴지더라. 골프장 앞에는 윤정희를 응원하는 꽃다발이 놓이기 시작했다. 그날 밤 정희는 사무실 창가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준호가 들어와 어머니 앞에 섰다. 어머니, 이제 알겠어요. 사람의 가치는 가진 게 아니라 지켜낸 거였네요. 정희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이제 내가 그걸 알았구나. 그녀는 손을 내밀어 아들의 손을 감쌌다. 그 순간 밖에 비가 잦아들고 창가엔 맑은 빛이 스며들었다. 며칠 뒤 봄 햇살이 따뜻하게 내려앉은 골프장.
클럽하우스 잔디밭에는 창립자의 날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직원들과 고객, 그리고 오래된 회원들이 모두 모였다. 무대 위엔 윤정이가 단정한 옷차림으로 섰다. 그녀의 표정은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오늘은 이 골프장이 세워진 지 30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모든 이의 귀를 사로잡았다. 이 자리는 제 남편의 뜻으로 시작되었지만 이곳을 지켜온 건 바로 여러분이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정희는 고개를 숙이며 미소를 지었다. 저는 이곳에서 청소를 하며 품격이 무엇인지 다시 배웠습니다. 그건 누가 높고 낮은지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사람들의 눈가가 젖었다. 그때 행사장 뒤편이 술렁였다. 서유라가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단정하지만 수척해진 얼굴, 손에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다. 정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유라를 바라보았다. 유라는 조심스럽게 앞으로 걸어왔다. 그녀의 구두굽이 잔디 위에서 묵직한 소리를 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무대 앞까지 다가온 유라는 두 손으로 꽃을 내밀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날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당신의 얼굴이 아니라 제 거울을 보고 분노했어요. 말이 끝나자 그녀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잔디 위에서 구두 끝이 젖었다. 정희는 조용히 내려가 그녀 앞에 섰다. 주변에 플래시가 터졌다. 정희는 천천히 손수건을 꺼내 유라의 손 위에 올려두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죠. 유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제 일어나요. 무릎은 용서를 구하기 위해 꿇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다시 세우기 위해 꿇는 거예요. 유라는 고개를 숙인 채 울음을 터뜨렸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준호는 조용히 걸어 나와 어머니 앞에 섰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무릎을 꿇었다. 정희는 놀란 듯 아들을 내려다보았다. 준호야, 왜 이러니? 그는 눈물 맺힌 눈으로 말했다. 이제야 어머니를 제대로 봅니다. 그동안 너무 늦었어요. 정희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녀는 손을 내밀어 아들을 일으켰다. 그 순간 사람들 사이에서 잔잔한 박수가 퍼져나왔다. 최 부장이 손을 모으며 말했다. 이게 품격입니다, 회장님. 정희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행사장에는 봄바람이 불었다. 무릎을 꿇었던 두 사람은 다시 일어나 서로를 바라보았다. 햇살 속에서 눈물이 반짝였다. 그리고 그 장면은 마치 오래된 영화의 한 장면처럼 고요히 멈춰 있었다. 행사가 끝난 뒤 골프장은 고요했다. 햇살이 낮게 비추며 잔디 위를 황금빛으로 물들였다. 윤정이는 홀로 클럽하우스를 천천히 걸었다. 청소 도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고 바닥엔 먼지 하나 없었다. 그녀는 손끝으로 걸레를 쓰다듬었다. 이제 이 손도 쉴 때가 되었네. 나직한 독백이 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그녀는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다봤다. 골프장 잔디 위엔 직원들이 서로 웃으며 정리 중이었다.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려왔고 바람에 흩날린 꽃잎이 유리창에 닿았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래, 이 정도면 됐어. 그녀의 얼굴엔 평온이 깃들어 있었다. 그때 문이 열리고 박준호가 들어왔다. 그는 손에 커피 두 잔을 들고 있었다. 어머니 아직 계셨네요. 정희는 미소를 지었다. 이제 진짜 끝났구나, 준호야.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어머니가 세운 이곳이 다시 사람답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녀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말이 맞네. 이제 이곳은 욕심이 아니라 마음으로 지켜야 할 때야.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따뜻한 향이 가슴을 감쌌다. 내가 어렸을 때 내 아버지가 늘 그러셨어. 사람은 돈으로 빛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반짝인다고.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이제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정희는 그의 어깨를 다정히 두드렸다. 그럼 됐지. 나는 이제 쉴 거야.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를 향해 걸어갔다. 햇살이 그녀의 머리카락에 닿았다. 잔잔한 바람이 커튼을 스쳤다. 멀리서 직원들이 웃으며 퇴근하는 모습이 보였다. 정희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품격이란 가진 것을 지키는 게 아니라 잃고도 미소 지을 수 있는 힘이지.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게 흔들렸다. 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가엔 눈물이 맺혔다. 그 순간 클럽하우스 스피커에서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다. 정희는 마지막으로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다. 그녀의 시선이 오래된 걸레와 장갑에 머물렀다. 그녀는 그것들을 가지런히 정리한 뒤 문을 향해 걸어나갔다. 빛이 그녀의 뒤를 따랐다. 카메라가 멀어지며 골프장의 전경이 드러난다. 그 위로 자막이 천천히 떠오른다. 진정한 품격은 남을 굽히게 만드는 힘이 아니라 자신을 굽힐 줄 아는 마음이다. 화면이 서서히 어두워지고 잔잔한 바람 소리만이 남았다.